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의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주목 빅데이터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이제는 아무리 제조업에서 잘하는 회사더라도 빅데이터 등의 이런 무형자산 없이는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네. 이제 빅데이터가 사실 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체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빅데이터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의 뭐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뭐 신용평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다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 이제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 사업자들은 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 계좌들을 한 곳에 볼 수도 있고 또 거래 내역도 한 곳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들을 마련했고 이런 것들을 정부 이제 주도하에 좀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핵심은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누가 선점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뭐 시가총액 이제 1,000조에 육박할 정도로 강한 이유는 단지 그 전기차 판매만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전기차 판매는 어느 업체든지 좀 더 뭐 기술력을 발휘하면 뭐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물론 이제 압도적인 일이긴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 결국 그게 빅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이제 테슬라 오너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안에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이제 기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이제 데이터, 주행 거리라든가 뭐 운전자의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돌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데이터로 그 압축이 된 다음에 그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보유해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FSD라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지금 모을 수 있는 힘이 테슬라에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 토요타가 지금 전 세계 지금 1등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겨우 20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데이터의 힘이 정말 막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제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데 이게 2021년, 22년 앞으로 더 이게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런 격차는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그런 쪽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좀 가고 있고 또 국내 이제 그 정부 쪽에서도 이런 뭐 최근에 그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데이터댐 사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다가 이제 댐으로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적재적소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을 수 있는 또 업체들이 주요 이제 대기업 또 SI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하기 시작을 했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최근에 이렇게 크게 부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좀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은 구조적 성장으로 한번 보시고 좀 관련 기업들을 좀 이렇게 한번 그 공부하셔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 관련주 하면 뭐 지금 테슬라를 예로 꼽아주셨지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뭐 그리고 KINX 클라우드 쪽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좀 생각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존 비존 등등.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투자 포인트 주셨고요. 바로 지난달 말에 마이데이터 쪽에 본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핀테크 업체, 뭐 네이버가 들어갔죠. 카카오는 안 들어가고 네이버 등등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주목해보자는 의견 지금부터 또 중요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빅데이터고요. 그렇다면 하락 예상 업종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하락 예상 업종, 백신 효과 속에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진단 키트주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좀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진단 키트주가 여기서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직 희망을 놓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일단 이제 물론 실적은 아마 되게 좋을 거는 같은데 문제는 그거는 이미 선반영이 됐고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실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 진단키트 쪽은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저번 11월에 그 화이자 백신이 성공하면서부터 그날 이후로 공교롭게도 주가가 힘없이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반등다운 지금 반등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백신을 막 접종을 하게 되면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3개월 만에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면역 효과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단키트 수요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당장 실적이 좋다고 앞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업종을 뭐 비싼 가격을 주고 사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PER이라고 그러죠.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멀티플이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계속 하향 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아도 미래 가치가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 뭐 애플카 이슈 때문에 뭐 어제 현대차 그룹이 좀 급락은 했지만 그걸 뭐 차지하더라도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에 그냥 엔진 잘 만들던 차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PER 10배가 아니라 20, 30배 이렇게 보고 투자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보니까 PER을 높게 줘요. 근데 반대죠. 이 진단키트 쪽은 앞으로 좀 흐름들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단키트와 관련된 기업들은 또 더더욱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어제 보니까 그 신규 확진자 수도 좀 어쨌든 줄어드는 모습이고 또 백신 효과가 좀 입증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뭐 항공주나 카지노가 가는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수록 반대편에 있는 이런 이제 진단키트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어려운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즌이 대표 기업인 시즌이 어제 또 증선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식회계 관련된 좀 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오늘 좀 이 진단키트 쪽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도 사실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니까 그쪽에 국한하시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진단키트에도 뭐 암을 진단하거나 여러 가지 뭐 DNA 진단하거나 사실 이런 쪽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약간 차별화해서 보시되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이렇게 수혜 섹터 중에서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쪽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이 예상되니까 일단 반등시마다 계속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이제 백신 때문에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 심리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PER도 역시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 꼽아주셨고요. CJ는 또 어제 증선위에서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점 역시 진단키트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변수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공략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기업 있을까요? 저는 그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 이게 그 전자세금 계산서 그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거래처가 한 350만 개 정도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꽤 나오는데 근데 워낙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찾아보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너무나 관심 받고 있는 섹터보다는 좀 소외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OLED도 언급드린 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제 비즈니스온 같은 이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주가 되게 많은데 너무나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이제 실시간 또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거래처의 뭐 미수금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업과 관련된 뭐 거래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고객사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고객사들이 상당히 좋은 또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도 좀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는 좀 소외를 받고 있지만 뭐 그렇다면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실적도 좀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61%나 이제 증권사에서 이 리포트를 보면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좀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충분히 좀 저렴한 상황이고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사업 자체가
그 정부가 원하는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 뭔가 좀 특화된 그런 업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구조적인 좀 성장을 좀 기대하시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M&A도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월에 빅데이터 사업 강화를 위해서 이제 플래닛 파트너스라는 기업도 좀 인수를 했고, 또 전자계약 그 서비스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로엔즈라는 기업도 좀 인수를 하면서 약간 이제 사세를 확장하는데 다 연관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좀 설정을 해주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겠는데, 워낙 좀 주가가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차트도 정배열로 이제 막 전환을 한 상태고요. 또 비즈니스 온 매출액이 100억 원대, 2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억 원대 수준을 가리키고 있고 시총 2천억 원대 종목인데, 이렇게 M&A를 한다면 또 외형까지 커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온 지금부터 또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설정해 주셨네요. 오늘 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라는 점에서 빅데이터 관련주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코로나 진단키트주는 백신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 또 4분기 실적 선반영됐다는 차원에서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공략 종목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약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온 확인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슈 관련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보시죠. 급락하자 옳다쿠나, 동학개미 현대차그룹주 담았다입니다. 애플과 협의 진행 부인 공시에도 개인 투자자의 현대기아차 순매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공시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것인데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고 현대차 그룹주 4종목의 시가총액은 약 1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 이슈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사실 어제 조정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은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부인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부인 공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관련 설이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좀 반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과거를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일본도 애플과 협상하고 있다. 이런 또 일본발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애플이 그동안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협상을 하는 분에 있어서 단일 기업과 협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차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얘기를 한 게 다수의 기업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혔다라는 점은 분명 현대차도 다수의 아마존이라든지 예를 들자라면 구글이라든지 협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는 이때 구체적으로 어디와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애플 입장에서는 제가 기자분들이나 여러 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글로벌리 다양한 기업들과 의사타진은 하는 원론적인 수준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어제 이제 나온 경우가 협의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보다 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번복이 된다라면 불성실 공시법이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번 얘기는 확연히 애플과의 얘기는 어느 정도 단절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과의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 외신에서는 완전한 결렬은 아니다. 이런 네. 의견도 나오곤 있는데요. 또 소장님 의견은 명백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협상은 끝난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약간 좀 첨언을 하자라면 네. 물론 기업이라는 게 항상 다시 번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 섞인 부분들은 좀 네. 냉정히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금요일에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또 애플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는 이 협상 끝이 타결일지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말씀드린 게 기대감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또 팔아놓고 봐도 될 만한 시점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일단 또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또 이건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제 계시더라고요. 예, 예. 현대차 그룹이 급락을 하면서 개인 매수세가 굉장했거든요. 네, 현황 그렇습니다. 알아볼까요? 대략적으로 네. 현대 기아차 그룹주들만 놓고 본다라면 약 4,900억 정도, 거의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나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제 파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습니다만 네. 이게 순매수입니다. 순매수니까 사고 팔고 하니까 사신 분들은 더 많을 것이고 판 분도 있을 텐데 대략 순매수가 4,900억이니까 더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한 2배 가까이는 매수세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제 느낌입니다만 네. 글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격언 있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고 네. 척추면은 동참하라라는 격언이 네네. 있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가 다시 협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서둘러서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매수한다라는 것은 조금 급하지 않았는가. 너무 기대감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는 점을 어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냉정히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는가 말씀드릴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가 너무 큰 측면도 있었죠. 뭐 애플카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 제품이 나온 건 2024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규모가 약 우리나라 돈은 4조 원입니다. 자동차 판매회사가 4조 원 정도 가지고 협업을 한다? 이거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는 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네. 4조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희망에다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명백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자동차주입니다. 그래서 예. 조정을 받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고 조정을 받는다면 어제로 끝날 것인지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요? 조정을 어디까지 받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뭐 투자자분들의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기업 가치를 따져서 현재 본질 가치 얼마, 애플의 가치 얼마 이렇게 따지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뭐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심리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차트를 그 일봉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격이 급격히 벌어지면서 네. 기아차 기준으로 7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급등했거든요. 단기간에 이때가 이제 애플 뉴스가 나왔을 때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애플 뉴스가 나오기 직전 수준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7만 원 수준까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8만 원 수준까지는 이렇게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정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 네.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애플카와의 협업이 무산되더라도 현대기아차의 성장성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애플카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몰두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기업이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는 그때 가서 반응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본질 가치를 따져야 되겠죠. 본질 가치만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질 가치만 가지고도 현대차가 18만 원 수준까지, 기아차가 7만 원까지도 다른 어떤 주식보다도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네요. 이럴 정도로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 제가 현대기아차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선 회장 체제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임 회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된다라면 작년 상반기 때 빅베스를 통해서 회계를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올해 괄목할 만한 본질적으로 성장할 부분들이 분명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의 상승 요인에 뭐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또 실적의 추이도 상당히 네. 중요할 겁니다. 어제 나온 소식에서 저는 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누적 3분기까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네. 이 뉴스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팩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네. 애플에 대한 부분들에서 애플을 일단 걷어내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만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이제 수소차를 생각하지만 그 전기차로 한다라면 글로벌 3위입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글로벌 1위고요. 현대기아차가 합치면 글로벌 3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로 따지면 거의 테슬라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자동차의 전기차 에너지 효율이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수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대에 도래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서울에서 화석연료차를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인프라가 깔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급속도로 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프라인데 이런 걸 뭐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성장세는 열려 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기 조정은 조금 불가피하다라는 점 조금 보시면서 매매에 참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현대차가 신차를 발표한다는 네. 소식도 있네요. 주가에 영향력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신차 효과가 그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 발표가 나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과연 이게 얼마큼 잘 팔리느냐죠. 우리가 새로운 차를 만들어낼 때는 거의 뭐 한 1조 가까이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개발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현대차가 제 역할을 본질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신차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신차를 시장에 내놓고 이런 것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현대차 역시 애플과 잠깐 조금 어떻게 보면 소음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본질에 충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음은 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당장 그렇죠. 접근하지 않더라도 예. 추가적인 조정에 또 양상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IT 기업들까지 이제 모빌리티 쪽에 뛰어든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 또 수소차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 주가 급락 지속될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저는 일단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 네.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기 조정 폭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생각보다는 좀 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추세라는 게 한번 밀리면 훅 밀렸다 올라오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현대기아차가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되지만 상승세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네. 이게 중장기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 오르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 좀 쉬면서 차분히 좀 관찰하시고 매매에 가담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단지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은 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F카 관련주도 좀 챙겨드릴게요. 미국의 조지아 공장 주변에 있는 뭐 자동차 네. 부품주라고 하면서 애플카 관련주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전략 같이 이런 종목들은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오히려 네.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미국의 공장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됐는데 이것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게 애플이 그 핸드폰은 중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를 굳이 임금이 비싼 미국 공장에서 만들겠느냐라는 또 의구심들도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미국 공장의 수혜를 본다? 글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테슬라의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여기서 전기차 판매에 기여도보다는 이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죠. 있는 그 업체들, 친환경 업체들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그 탄소 배출권 같은 내용들을 판매했던 부분에 매출이 1조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이제 앞으로 좀 더 기업 가치를 잘 유지하고 올리기 위해서 지금 뭐 암호화폐 쪽도 이제 거래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 잘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